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요, 7월 17일 아침 뉴스 브리핑 영상입니다. 먼저 미국 증시 마감 상황 보시면요, 다우지수가 0.33%, 나스닥은 0.18% 하락 중에 있습니다. 다우지수는 좀 상승 마감했고요. 유럽 지수를 봤었을 때 영국은 0.08, 프랑스는 0.06, 독일은 0.22. 다 보합선이긴 한데, 영국은 뭐 상승 이후에 좀, 되돌림이 좀 있었던,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일단 뭐 보합선 정도에서 뭐 약보합, 강보합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상승했다가 좀 조정을 좀 받았다는 게, 썩 좋진 않은 것 같고요. 일단 그동안 좀 상승세가 좀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락은 나올 수 있다. 일단 다음 주에 FOMC가 있죠. 그래서 그 동안은 약간 좀 눈치 보기 장세 이런 게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일단 기업들 실적 발표가 나오기 때문에 특히 이번 주에는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어서 테슬라 실적 발표까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뉴스를 좀 보면은, 지난주 뉴스 좀 돌아가면서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 뭐 장중에 나오는 뉴스라든지 수급사항을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말 동안 나온 이슈인데, 젤렌스키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정상회담 마쳤죠? 그래서, 관련주 쪽 지원하겠다. 이거는 이미 좀 나왔었던 내용인데, 다만 또 우리나라 좀 수혜가 좀 있었던 상황에서, 빨리 돌아오지 않고, 우크라이나 왜 있었냐, 이런 얘기들이 있긴 한데, 정치적인 얘기는, 접어두고요. 일단, 가서, 일단, 어떤 복원을 할지 이런 얘기를 좀 나누고 왔기 때문에 어쨌든 휴전이 됐었을 때 종전이나 휴전이 됐었을 때 본격적으로 이쪽 관련주들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일시적이지만 좀 반등은 좀 나올 수 있으니까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SY 덕신하우징 자연과 환경 이쪽은 이제 모듈러 쪽 그리고 IBK 그룹 다산 네트워크스 삼보토건 유신 통신이라든지 건설 쪽 이쪽은 한번 또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좀 일시적인 가능성이 좀 높아요. 아직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기사 내용이 없어서 아마 갭으로 뜨고 나서 움직임이 좀 유지가 될지 시가 자리를 유지하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재료 소멸로 한번 좀 밀렸었던 움직임이 나왔었기 때문에 일단 21선 자리를 지지해서 올라오는지 일단 21선 자리를 우상향으로 올라와 주고는 있는데 이런 자리가 다시 한번 올라와서 안착을 하는지 보셔야 돼요. 자, SY도 일단은 금요일날 조정 받았는데 21선 자리 올려놓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덕신하우징도 21선 자리 깼죠? 이런 자리에 다시 한번 올려줄지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연과 환경, RBK 그룹, 그리고 다산 네트워크스, 삼부토건, 그리고 유신까지. 이런 종목들 다 우크라이나 제거 쪽인데 대장주가 어떤 종목이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삼보토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대장주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거래대금도 많이 터졌고요. 그래서 시간 내로도 한 2% 정도 올랐죠. 그래서 3% 가까이 올랐는데 삼보토건을 대장주로 다른 종목들 따라가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테슬라 거듭 연기되어 온 전기차 픽업 트럭 사이버 트럭이 이제 생산에 들어가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15일날, 첫 번째 사이버 트럭 만들어졌다라고 이제 나왔는데, 2년 정도 늦은 상황에서 생산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요거 관련주들이 좀 상태가 좀 안 좋은 종목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좀 괜찮은 종목만 매매하셨으면 좋겠고요. 명신산업, 서현이와 CTR 모빌리티, 옵트론텍, 오디텍, 이런 종목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명신산업, 일단 박스권 자리를 좀, 벗어나나 했더니, 좀 다시 안으로 좀 들어왔고요. 그래도 지지선을 좀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올라올 수 있을 것 같고, 서현 이화가 역시나 좀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 흐름실 좋고, 대장주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고, 시간에까지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시총은 한 7천억이 좀 안 되는데, 서현 이화 쪽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CTR 모빌리티. 그리고 옵트론텍, 오디텍 이쪽은 역별이라서 시총도 좀 낮고요. 그래서 본다면은 그냥 서현 2화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흑해 곡물 협정 종료 위기다. 우크라이나, 예, 다뉴브강 수출 확대 검토하겠다. 그래서 이건 이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흑해 쪽이 아니고 다른 쪽, 예, 다뉴브강 쪽으로 돌아가는데, 이렇게 되면은, 원가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곡물 가격 상승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뭐 곡물 관련주 쪽, 뭐 사료 관련주 쪽, 뭐 비료 관련주 쪽 다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로이터 통신은, 안토니우, 예,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예, 어쩌고저쩌고 해서, 흑해 협정 연장을 제안했는데 요거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다.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라고 해서 우크라이나 쪽이 이제 돌아가는 쪽을 한번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게 좀 오버나이트로 보기가 좀 애매한 게 언제든지 또 협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또 조정을 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식량, 곡물 관련주 쪽, 미래생명자원, 한일사료, 누보, 의양, 한탑, 팜스토리 이런 종목들이 금요일날 좀 상승이 나왔었죠. 일단 미래생명자원, 한일사료 그리고 누보가 이제 대장주로 가장 상승률이 좀 좋았고요. 그다음 우양은 이제 핫도그 관련주 쪽. 핫도그 관련해서 뭐 기사가 좀 나왔는데 미국 사람이 뭐 우리나라는 왜 이런 거 없냐 하면서 뭐 짜증 냈다 뭐 이런 기사 내용이 있는데 이 핫도그 판매량 때문에 영업이익이 9,000% 증가했다라고 하지만 뭐 원체 이제 매출이 작았던 회사이기 때문에 9,000% 해도 절대적인 가격은 꽤 많이 큰 편은 아니지만 어쨌든 차트적인 면도 그렇고 흐름도 좋아요. 그래서 일단 우양 쪽을 좀 저는 계속 좀 보고는 있는데 일단 뭐 관심 있는 분들은 실적적인 면에서도 괜찮고 기관 수급도 계속 좀 들어와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6,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좀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는 있습니다. 왜 한탑, 팜스토리 이런 종목들 다 이제 역배열이에요. 역배열이라서 일단 대장주 뭐 한일사료가 이제 시간 내로는 뭐 어쨌든 다 좀 조정을 좀 받았거든요. 우양도 마찬가지로 조정을 좀 받았는데 아침에 좀 눌림 이후에 뭐 반등 나올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수가 만약에 안 좋다면 이쪽 테마도 갈 수 있어요. 오히려 좀 이런 불안감에 상승하는 테마들은 지수가 빠질 때 상승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수가 좀 조정을 좀 받았을 때 상승 나올지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뉴스, 좀 안 좋은 뉴스죠. 또 주말 동안에 비가 많이 와서 수해가 좀 많이 수해 피해가 있으신 분들이 있고 또 안 좋은 뭐 상황이 좀 일어나고 있어서 좀 저도 좀 안타까운데 이런 얘기로 뭐 관련주 뭐 이렇게 뽑는 것도 조금 불편하긴 해요. 근데 뭐 혹시나 이런 종목이 상승 나왔을 때 또 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일단 체크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뭐 폴란드에서 바로 넘어왔죠. 오자마자 이제 침수 피해 입으신 분들 그리고 오송 지하차도 여기 가서 이제 얘기를 좀 나눴는데 뭐 이거에 대해서 뭐 바로 해드릴 게 없겠죠. 일단 뭐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일단 피해를 좀 빨리 복구하는 게 먼저니까 일단 관련주들이 있어요. 이런 거 수해 복구 관련주들이 있는데 역시나 좀 일시적인 가능성이 있고 비 피해가 이제 더 나오면 안 되겠지만 또 비가 또 온다라고 예보돼 있으면 이런 종목들이 또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일단 상승이 나오는지 먼저 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특수건설, 뉴보텍, KG ETS, 인선 ENT 이런 종목들인데 뭐 재무 상태나 이런 것 좀 안 좋은 회사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체크만 좀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특수건설 뭐 아직 20일선도 우하향이고 하방 지지는 나오는데 뭐 그렇게 거래 대금이 많이 늘어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뭐 이런 이슈로 아침에 좀 갭이 뜰 수도 있으니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뉴보텍 뉴보텍도 뭐 10% 정도 좀 밀렸어요. 끼는 있는 종목이긴 한데 좀 거래 대금도 적고 저는 이렇게 썩 좋아하는 테마는 아닙니다. 그리고 KG ETS 그리고 인선 ENT까지 이런 종목들인데 아침에 어쨌든 갭 뜨면은 일단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고 갭 안 뜨면은
뭐 별볼 없을 겁니다. 자, 생산량은 1%인데 가격은 10%. 예, 삼성 하이닉스 HBM 요즘 뭐 반도체가 새로운 주도주로 예, 많이 올랐죠. 뭐 HBM 쪽에서도 특히 이제 PCB 관련주 쪽이 상승이 좀 좋았었는데 말 그대로 이제 지금 반도체 DDR5 이후에 이제 새롭게 또 HBM 쪽으로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는데 요 기술력도 계속 더 높은 하이 퀄리티로 넘어가는데 뭐 HBM 뭐 2세대, 3세대 이렇게 좀 계속 넘어가면서 그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차세대 반도체 쪽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수요는 대부분 이 엔비디아 쪽에서 많이 좀 가져갈 거예요. 차세대 이제 뭐 지금은 이제 AI 쪽으로 GPU를 쓰게 되는데 이제 NPU까지도 넘어가면서 뭐 새로운 반도체들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도 아직은 엔비디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 주가가 금요일날 미국장에서 조금 밀렸어요. 고점 찍고 나서 좀 밀렸는데 아마 반도체 쪽도 조정은 좀 받겠지만 한번 조정 이후에도 한번 좀 계속 상승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2분기가 반도체 업종으로서는 비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엔비디아 역할로 계속 우상향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계속 3분기, 4분기 이어갈 수 있을 분위기인데 2차 전지 쪽하고 좀 번갈아 가면서 상승 나올 수 있고 또 엔비디아도 역시나 또 실적 발표 나오면 또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관련주는 또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 좀 시간 내로 올랐거나 뭐 전일 상승 좋았던 종목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리아 서키트, 인터플렉스, 태성, 심텍, 이스페타시스, DAP, ISC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일단 코리아 서키트가 시간으로 7% 정도 올랐고요. 금요일에도 상승이 좀 좋았어요. 그리고 인터플렉스, 그리고 태성, 그리고 심텍, 이스페타시스, 뭐 DAP, 그리고 ISC까지. 뭐 다 흐름은 좀 괜찮고 이 ISC만 시간 내로 좀 밀렸네요. 그래서 금요일 날도 일단 흐름이 좋았었던 DAP 상한가 들어갔죠. 코리아 서키트 시간 내로 올랐으니까 요 두 종목 한번 대장주로 한번 보시고 따라가는지 그리고 그 외 종목들도 따라가는지 체크해보시고 이제 장중에 나오는 뉴스 이런 것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아침에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 몇 가지 좀 골라서 말씀 좀 드려봤습니다. 한 주 시작에 또 잘 시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저도 장중에 나오는 뉴스 그리고 뭐 볼만한 종목들 계속 올려드릴 테니까 톡방에 계신 분들은 또 자료 잘 보시고 좋은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